해볼 이야기는 노벨피아에서 하는 공모전이 있어서 약간 정보 공유드리고 뭐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될까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광고가 아니고요. 놀랍게도 광고가 아닙니다. 자, 일단 제 유튜브 보시는 분 중에 아마 웹소설 지망생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지망생, 제가 이제 저번 영상에도 몇 번 말했지만 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참가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그때 이제 여유가 되고 시간이 맞아야 되고 이제 그렇게 하지만 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엔간한 경우엔 저는 그러니까 가서 좋은 성적을 얻지 못한다고 해도 도전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게 저번에 영상에도 한번 말한 적이 있어요. 이게 마인드가 달라요. 진짜 그냥 무지성 문피아 꼴박 뭐 이런 거랑은 좀 달라. 이게 그것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실제 공모전을 들어가면은 훨씬 더 체계적이고 훨씬 더 스스로에 대한 글을 대하는 마인드셋 자체가 좀 많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저는 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도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사실 그 노벨피아에서 나오는 공모전이 사실 굉장히 규모가 큰 편입니다. 물론 네이버보다는 없죠. 네이버에서도 하는 지상 최강 공모전 이거 똑같이 따라했네 그러니까. 아 이거 오케이 뭐 지상보다는 우주가 좀 더 좋다라고 말을 하지만 놀랍게도 지상 최강 공모전이 규모는 더 커요. 야 지상 최강이 우주 최강보다 조금 더 강한 것 같긴 해. 물론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게 네이버랑 노벨피아의 크기를 비교를 하면은 이 사람 여기가 우리나라 시총 12안에 드는 곳인가 그렇거든요. 여기랑 노벨피아랑 비교하는데 규모가 똑같기를 바라는 거는 양심이 없는 거죠. 그거는 미친 거야. 그래도 사실 그러니까 상금 1등을 했을 때 규모만 따지면 1등 상금만 놓고 보면 동일해요. 예, 1등 상금이 제가 알기로 5천만 원인데요. 5천만 원만 놓고 보면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거기는 세 작품을 뽑아요. 판타지 쪽에 하나, 무협 쪽에 하나, 현판 쪽에 하나 해서 이제 세 작품을 뽑기 때문에 그 규모만 놓고 보면은 네이버가 더 큰 게 맞아요. 어쨌든 이제 네이버에 도전하실 분들은 또 네이버에 도전을 하시겠고 노벨피아에도 도전을 하실 분들이 따로 있을 테니까 제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먼저 상금 중요하죠. 상금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고 갑시다. 야, 1등 상금이 5천만 원입니다. 야, 제가 한때 77 페스티벌 제가 조아라에서 하는 77 페스티벌에서 2등을 했었던 경력이 있는데 이때 1등 상금이 제가 알기로 2천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2등 상금이 500만 원이었거든요. 야, 웹소설판이 커진 게 느껴집니다. 진짜 존나 이게 77 페스티벌도 하면서도 분명 이게 나름 큰 공모전이라고 했었는데 이게 비교가 안 되네. 2배보다 넘네. 자, 제가 이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이때 1등을 하다가 중간까지 1등을 하다가 2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기분을 느꼈냐? 눈앞에서 1,500만 원이 사라지는 경험을 해본 적 있어요? 진짜 바로 네 앞까지 야, 네 거야 하면서 이제 진짜 2천만 원 그러니까 딱 왔다가 갑자기 1,500만 원이 사라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니까 파멸적이거든요. 굉장히 기분이 나쁜데 자, 일단 여기서 최우수상이 나올 거 아니야. 최우수상을 하시는 분은 눈앞에서 3천만 원이 사라지는 눈앞에서 3천만 원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기가 막히네.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꼭 한번 맛보시길 바랍니다. 달콤하거든요 그 기분.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자, 일단은 상금 규모가 굉장히 큰 편이고 자, 일단은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죠. 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최다 후원상, 선작상, 조회상 이런 식으로 요거랑 겹치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중복 수상은 불가능하고. 자, 하긴 중복 수상을 하면 다 얘네들이 대상일 거 아니야. 자, 요거는 뭐 넘어가고 부분 모든 장르의 웹소설 성인 작품 가능. 당연히 노벨피아입니다. 당연히 성인 작품이 가능해야 돼요. 참가 자격 웹소설을 좋아하는 누구나 뭐 공동 집필 가능.
나는 근데 이걸 왜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공동 집필을 하시는 작가님이 없죠.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어요. 그 되게 유명하신 분 하나 있는데 그분은 좀 제외하다라고 치더라도 공동 집필은 사실 엄청나게 마이너스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안 하시는 걸 추천하고요. 자, 공모전 시작부터 주 3회 이상 연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아시고 있죠? 여러분 이걸 보시는 지망생분들만 다 아실 겁니다. 7회 하셔야 됩니다. 어딜 감히 3회로 넘기려고 해요. 야, 말도 안 되는 거 알잖아. 주 7회 하셔야 돼요. 대가리 깨져도 7회 하셔야 됩니다. 어디 3회 하면은 공모전에 들어갔다는 거, 참가했다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못 얻어요. 주 7회 하셔야 되고요. 미포함 3,500자 이상이면은 아마 분량이 공백 포함하면은 보통 4,200? 300? 그 정도 될 거예요. 이거는 사실 분량이 그 일반적인 플랫폼에서 요구하는 분량보다는 조금 더 적은 편이긴 해요. 그래서 제가 이게 가져오고 온 것 중에 이것도 큽니다. 이게 사실 웹소설 지망생분들이면은 처음에 이거 분량 맞추는 게 어렵거든요. 근데 여기가 일단 요구하는 분량 자체가 조금 더 낮아요. 조금 더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글 쓰는 거를 처음 도전해보시거나 아니면 도전해본 경력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이거를 여기서 도전해보시는 것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일단 예선 심사, 본선 심사 일정 같은 경우는 10월 1일부터 시작한다는 것만 아시면 되고 디테일한 거는 직접 가서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요것도 디테일한 거를 직접 가서 보세요. 자, 중요한 건 이거죠. 심사 기준이 있습니다. 심사 기준. 자, 처음 심사 기준 발전성이란 게 있네요. 발전성. 자, 뭐냐면 작품이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나아갈 수 있는가. 이게 뭔 말인지 제가 정확하게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사드론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어그로성이 높은 소재를 채용해서 쪽빨고 그냥 그러니까 초반에 유인만 끌고 사라지는 거. 자, 이게 뭐냐면은 어그로성이 높은 소재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야설의 발전성. 자, 기본적으로 어그로성이 높으면 휘발성이 강하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줄게요. 제가 예를 들을게요. 지극히 노벨피아적인 예를 들어주면, 자, 성녀의 팬티가 되었다. 야, 제목만 봐도 알 것 같죠? 어그로성이 높습니다. 어그로는 높아요. 여기서 어떻게 발전하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스토리를 만들죠? 이게 안 되잖아.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팬티가 된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 스토리가 나갈 수가 없다고요, 방향성이. 자, 이래서 발전성을 아마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은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는 독창성이 있어요. 이 독창성이 있는데 새롭고 신선한 조세 설정에 사용했는가, 이게 약간 상충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새롭고 신선한 소재 설정을 사용하는 건 좋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문제는 이거를 하게 됐을 때 오히려 더 휘발성이 강한 거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독창성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세계관 설정이 유니크한가, 요 정도에서 나올 것 같은데, 저는 글쎄요, 이거는 너무 고민하지 않으시고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처음 글 쓰시는 분들이 세계관 설정이 유니크한 설정의 글을 내려면은, 그걸 완성도 있게 내려면은 엄청 힘들어요. 이게 난이도가 갑자기 급격하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물론 독창성이 있는 건 좋아. 근데 자기가 이 글을 써본 지가 많이 안 됐다라고 하면은 굳이 이거를 엄청 고려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래 확장성, 게임, 웹툰 등 다양한 장르로 뻗어나갈 수 있으니까 고려하지 마세요. 저거는 안 고려하고 쓰시는 게 좋아요. 내 웹소설이, 내가 쓰는 소설이 게임이 되면 어떻게 할까? 나도 그건 생각 안 했어. 나도 그건 생각 안 하고 써요. 자, 요거는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대중성은 필요하죠.
대중성은 필요합니다. 여러 계층의 독자가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가. 자, 대중성이라는 게 이제 좀 노벨피아의 특성을 한번 얘기를 해서 보여드리면은, 자, 엄마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엄마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만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죠?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너는 좋아할 수도 있어. 하지만 일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게 아니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건 이 정도 상식은 여러분 가지고 계시겠죠? 그거를 좀 가져야 되고, 성실성은 제가 말했잖아요. 이건 성실성이 만약에 기준에 없다고 하더라도 이건 필수예요. 저는 처음에 이런 공모전 같은 거 할 때는 진짜 억지로라도 주 7일이 좀 강제되거든요. 이거가 좀 안 되시는 분들은 초반에 오히려 이제 더 나아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성실성은 반쯤 강제예요. 없어도 돼요. 이거는 왜냐면 꾸준하게 연재를 못하면은 이게 들 리가 없어, 애초에. 자, 이 점에 대해서는 뭐 그러고, 뭐 규정 같은 게 있네요. 규정은 뭐 기본적으로 노벨피아 독점이 된다, 뭐 요거 정도는 사실 뭐 다 똑같은 기본적인 공모전 규정이나 똑같아요. 노벨피아 독점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제세 공과금은 상금과 별도로 수상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요게 뭐냐면, 이거 저도 똑같았거든요. 이거 페스티벌에서 공모전에서 됐을 때 이게 상금에서 얼마가 떼고 들어와요. 세금 떼고 들어온 거죠. 뭐 그거는 당연한 거고, 공모전 수상 후 무단으로 휴지할 경우 수상 취소, 그 다음에 돈 회수. 자, 여기 밑에를 다 보시면은 똑같은 말입니다. 빤스런 하지 마라. 빤스런 하면은 너의 그거를 찢어버리겠다, 뭐 이런 의지가 깃든 그런 말이겠네요. 뭐 요거는 사실 공모전 규정에서 특별할 건 없어요. 공모전 규정에서 특별할 건 없고, 뭐 이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실 때 좀 제가 뭐 말씀드릴 게 이 정도 좀 짧게 말씀드리면, 너무 성인에 집착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노벨피아 이미지가 사실 굉장히 성인 쪽으로 굳혀졌잖아요. 하지만 제가 77 페스티벌에서 제가 노블레스도 똑같았거든요. 노블레스에서도 좀 얻어낸 결과에 따르면요, 성인에 오히려 너무 집착하면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순수하게 야설을 쓰려고 한다라고 접근을 하시면은 오히려 망해요. 이게 아셔야 돼요. 어떤 플랫폼이건 어떤 이제 작가건 독자건 결국에는 스토리를 봐야 돼요. 결국엔 소설이 재밌어야 본단 말이야. 소설이 재밌지 않으면 안 읽어요. 그리고 소설이 완벽하게 재밌고, 만약에 진짜 성인 작품을 쓴다고 해도 그 성인 작품에 빛을 발하려면 애초에 캐릭터성이 완성돼야 되고, 그 캐릭터를 뒷받침하는 서사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나는 성인 작품 쓰기 싫은데 여기에 도전하면 안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재밌으면 뜹니다.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재밌으면 떠요. 뜨지 못했잖아요. 정말 단순하게 나 여기서 씨발 노벨피아에서는 야설을 써야 되는데 야설을 안 써서 망했어. 여기서는 좀 더 뭐 히로인을 뭐 하렘으로 못 가서 못 떴어. 아닙니다. 정말 놀랍게도 그건 당신이 재미없게 썼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구차하게 변명하지 마세요. 재미없으니까 망한 거예요. 재밌으면 무조건 뜨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인이든 비성인이든 신경 쓸 필요 없으세요. 왜냐면 77 페스티벌에서도 그때 수상작 1등 제가 2등이었잖아요. 치트키 플레이어는 솔직히 말하면 야설이라고 하긴 그랬어요. 왜냐면 판타지에 성인이 섞인 거였지. 위에 제 1등을 했던 소설도 똑같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그린스킨이라는 소설도 똑같았어요. 결국에는 19금 신이 뭐 서비스 차원에서 들어가면 좋긴 한데, 없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스토리에 집중하는 작품이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수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이 도전할 의사가 있으시면은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